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2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저를 버리며 한 말입니다. 그는 젊은 여자와 재혼했고 저는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새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전처가 일한다는 식당을 구경하러요. 그런데 그 식당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고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서빙하는 직원이 아니라 사장으로요.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윤, 올해 42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버려졌습니다. 남편한테요. 2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한테요.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잠들기 전에요. 새벽에 눈 떴을 때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2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넌 집에만 있어. 내가 다 벌어올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민호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20년 동안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젊은 여자요. 30살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늙었어. 재미없고 능력도 없고.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직장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위자료요? 민호는 능숙하게 재산을 숨겼습니다. 변호사를 써서 싸울 돈도 없었습니다.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시골에 계셨고 병원비도 빠듯했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40살 넘은 경력 단절 여성을 뽑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식당 서빙 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홀을 뛰어다녔습니다. 손님들한테 욕도 먹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손목이 아팠습니다. 밤에 원룸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쓰러져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엄마 병원 다녀왔어.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엄마가 한참 말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 제가 내려갈게요.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시골로 갔습니다. 엄마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지셨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울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쟁반을 들고 홀을 뛰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만든 음식을 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어느 날 손님이 국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 국밥 맛없네. 간이 안 맞아.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집에서 20년 동안 밥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식 맛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들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식당 서빙 시작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지쳐서요. 장례를 치르고 시골집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방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 하나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아프신 손으로 쓰신 게 분명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네가 밥 잘하는 거 알아. 네 손맛이 최고야. 이 돈으로 작은 거 시작해봐. 넌 할 수 있어. 편지 끝에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표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어릴 때부터 먹던 집밥 맛이요.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고민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엄마 말대로 식당을 시작할까?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돈마저 잃으면. 하지만 엄마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빙하던 국밥집을 그만뒀습니다. 작은 식당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구석진 골목에 5평짜리 가게가 나왔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계약했습니다. 남은 1,000만 원으로 주방 도구를 샀습니다. 중고로요. 냄비, 프라이팬, 가스레인지. 하나하나 직접 골랐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엄마네 밥상, 엄마가 남긴 레시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첫날 손님이 3명 왔습니다. 둘째 날 5명. 셋째 날 8명.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장 보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했습니다. 밤 12시에 집에 가서 새벽 4시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집 된장찌개 진짜 맛있네요. 집밥 맛이에요. 어머니 생각나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손님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점심시간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예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줄 서는 식당, 숨은 맛집 같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큰 가게로 옮겼습니다. 직원도 3명 뽑았습니다. 매일 줄이 섭니다. 예약은 일주일 전에 마감됩니다.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요리합니다. 엄마 레시피대로요. 손맛을 지키려고요. 그날도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예약 없이 오신 손님인데요. 자리 없다고 했더니 기다리겠대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왔다가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많았으니까요. 괜찮아요. 자리 나면 안내해드려요. 직원이 나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냥 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주방 창으로 홀을 봤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새안의 이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국자가 떨렸습니다. 왜 왔을까? 여기가 제 식당인 걸 알고 왔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손님 자리 나셨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민호와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송 출연 사진, 신문 기사, 그리고 제 사진도요. 민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민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앉은 수진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사장이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요. 어서 오세요. 저희 식당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민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그 식당 맞아? 전처가 일한다던데?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일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거니까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다음 주 예약 가능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민호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저희 식당 대표 메뉴요. 수진이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여보, 먹어봐. 민호가 멍하니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민호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당혹,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 이 맛을 알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해줬던 밥이니까요.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사장님 좀 불러주세요. 직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 테이블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를 내려다봤는데 지금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식당이 네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식당이에요. 민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났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해줄까 말까?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엄마가 남겨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민호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이? 그 시골에 뭐가 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3천만 원. 그걸로 시작했어요. 3천만 원. 민호가 한 달에 쓰는 술값보다 적은 돈. 그 돈으로 저는 이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민호를 봤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였지만 내 인생은 당신 없이도 잘 굴러가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넌 능력이 없어.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당신은 늙었어. 그 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명했으니까요. 제 손으로, 제 힘으로. 주방 창으로 홀을 봤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호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습니다. 2년 전 이혼할 때 당당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밀려 있었거든요. 된장찌개 냄비에 불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대로 양념을 넣었습니다.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영업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먼저 보냈습니다. 저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양복은 그대로인데 어딘가 초라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저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좋은 사람 두고 왜 그랬는지.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식당이 잘 되니까 돌아오고 싶은 거겠죠. 20년 함께한 정 때문이 아니라.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요? 민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갔어. 지난주에. 그렇군요. 젊은 아내는 떠났나 봅니다. 사업도 안 좋아. 요즘 경기가. 저는 민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계산서를 한 장 뽑았습니다. 민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 식사 계산서예요.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민호가 멍하니 계산서를 봤습니다. 된장찌개 2인분, 제육볶음 1인분. 32,000원. 서윤아. 저는 의자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손님은 환영해요. 언제든 오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민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다시 안 받아요. 그건 영업 품목에 없거든요. 민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 싫냐고요.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민호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의자를 올리고 마침내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행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민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버려졌습니다. 능력 없는 여자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동안은요. 하지만 엄마가 믿어주셨습니다. 3천만 원과 레시피를 남기면서 넌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저는 제 가게가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습니다. 내일 또 저를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민호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사진이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웃고 계실 거라는 걸.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잠이었습니다. 복수요? 저는 복수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가장 좋은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 하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윤의 식당은 올해의 맛집에 선정됐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줄을 섭니다. 엄마가 남긴 레시피로 만든 집밥을 먹으러요. 서윤은 오늘도 주방에 섭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